안녕하세요. RC친구 모범심입니다. 자, 오늘은 전설의 몬스터 트럭이자 전동 몬스터 트럭의 원조격인 HPI사의 최신작 세비지 X 플럭스 버전 2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세비지 플럭스는 시리즈 최초의 전동 모델로 2009년에 출시한 모델이에요. 다시 말해 오늘 다룰 이 차량은 12년 만에 버전업된 차량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아직도 구형 세비지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세비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제품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많은 기대를 했어요. 자,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신형 모델은 저와 같은 세비지 마니아들을 위한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너무 비싼 가격 때문인지 국내 RC 업체 어떤 곳에서도 이 차량을 수입하지 않았고요. 완전한 신제품이 아닌 버전업된 형태의 제품이라 요즘 트렌드에 맞는 차량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리뷰는 그저 이런 차량도 있다, 이 녀석이 그 세비지구나,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구입처와 가격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제품 구입은 알시아라는 사이트를 통해 구매했습니다. 알시아의 장점은 국내 구매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고 미국에 있긴 하지만 한글로만 구성된 사이트라 회원 가입은 물론 주문과 결제가 엄청나게 간편하다는 점이에요. 물론 해외 구매이기 때문에 배송 기간이 조금 걸린다는 점과 환불과 교환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저는 국내 구매와 가격 차이가 매우 심한 경우, 그리고 이렇게 국내에 없는 제품을 구매할 때 RCR을 이용합니다. 자, 이번 신형 세비지 구입에 들어간 총 비용은 98만원이에요. 미국 현지에서 800달러쯤 되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할 수 있죠. 현재로선 RCR 말고 이 차량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RCR 사장님께 제가 국내 첫 번째 구매자인지 물어보았는데 그렇다고 답변 받았어요. 이 차량은 현재 대한민국에 딱 한 대만 존재하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죄송하지만 이번 리뷰의 주행 영상은 직접 촬영한 영상이 많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리뷰를 위해서라기보다 세비지를 좋아하는 팬심으로 구매했고 전시와 소장이 목적이라 아까워서 못 굴리겠더라고요. 자, 제품 구성은 전형적인 RTR 구성입니다. 구동에 필요한 모든 전자파트가 포함된 차량 본체와 조종기, 매뉴얼, 스티커, 기본 공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번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은 새롭게 바뀐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디 디자인은 조금 각진 모양이라 어느 정도 호불호가 예상되긴 하지만 개인적으론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오렌지, 블랙, 그레이 이 세 가지 컬러는 HPI사의 로고를 대표하는 색상으로 기존 작품들에도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오렌지 컬러를 베이스로 만들었네요. 그리고 기존에 없던 사이드 미러와 프론트 그릴, 프로텍터 등이 추가되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프로텍터는 바디를 오래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휠과 타이어도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어요. 특히 휠의 디자인이 예술이죠.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몬스터 휠 중에 가장 멋진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요. 다만 타이어는 핀 타입이라 오래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핀 타입은 아스팔트에서 한두 번만 굴려도 타이어의 패턴이 모두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 주행 위주로 사용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비지 유저들을 오랜 시간 괴롭혔던 14mm 휠 너트가 드디어 17mm로 변경되었어요. 이건 14mm였을 때가 큰 단점이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하기는 어렵네요. 자, 바디를 벗기면 근사하고 세련된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갖춘 내부 구조가 드러납니다. 저는 가장 먼저 배트맨 텀블러가 연상되더라고요. 손잡이와 바디 포스터를 분리하고 바디 없이 굴려도 멋진 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십자 볼트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사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해야 하는 일이라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 외에 앞뒤 범퍼가 조금 더 견고하게 업그레이드 되었고 기존에 없던 하부 스키드 플레이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한 장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미끈하게 잘 빠진 배터리 트레이도 살펴볼게요. 신형 트레이는 구형과 달리 벨크로를 사용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메인 프레임의 레이아웃이 변경되어 무게중심이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구형 제품들과 가장 큰 차이는 이 저중심 설계에서 오는 주행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저중심 설계가 실제 주행에서 구형 세비지와 얼마나 다른지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 신형 세비지는 이 저중심 설계로 인해 구형보다 고속 주행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구형 모델들은 최대 출력을 모두 사용하기 전에 전복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렇게 달리는 건 어려웠어요. 몬스터 트럭은 스피드보다 스턴트를 즐기는 장르라 고속 주행의 안정감이 꼭 필요한 장르는 아니지만 이 정도 설계는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는 장점과 장점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단점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충격 흡수를 담당하는 촉을 꼽을 수 있어요. 신형 세비지는 2021년 하반기에 출시한 차량인데 2009년에 출시한 제품과 동일한 촉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우선 성능 자체는 정말 좋아요. 타사의 동급 차량들보다 사이즈도 길고 촉 스프링도 2단으로 되어 있어 많은 양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팅의 폭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죠. 하지만 촉 전체가 플라스틱이라 전반적인 내구성이 떨어지고 촉 샤프트가 길이에 비해 얇기 때문에 컨트롤 미스가 발생하면 휘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촉 스프링 서포터가 점프나 충격에 의해 종종 이탈되는 문제점도 있고요. 메탈 촉에 비해 오일이 새는 양도 많아요. 이번 작품은 정말 오랜만에 출시한 차량인데 전혀 개선하지 않고 출시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는 전자 변속기의 다운그레이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메인 모터와 조향 모터의 스펙은 비슷하지만 전자 변속기는 너무 오래된 모델이 장착되어 있어요. 이 모델은 무려 8년 전에 출시한 모델로 요즘 1대8 몬스터 트럭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모델이에요. 이렇다 보니 구형보다 순간적인 폭발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구형 모델은 제자리에서 두 바퀴도 가능할 만큼 무시무시한 폭발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신형 세비지는 한 바퀴도 겨우 돌아갈 정도로 펀치력이 구형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자, 이번 신형 세비지는 전반적인 디자인이 변경되어 많은 파트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바뀌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80% 이상 구형 제품들과 동일한 파트를 사용하죠. 촉타워와 암대, 각종 로드와 샤프트, 그리고 차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플라스틱 파트들이 구형 모델과 동일합니다. 다행히 이런 파트들은 구형에서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라 충분히 이해하지만 촉이나 전자 변속기는 가격 대비 조금 너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베벨 기어와 디프 기어가 강화 기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거의 필수 옵션이라 무조건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윌리바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품 가격을 생각하면 두 개를 줘도 모자랄 판인데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니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네요. 다행히 범퍼만 구형으로 바꿔주면 구형 윌리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세비지를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요즘 유행하는 버기형 몬스터에서 절대 느낄 수 없는 강력한 토크와 터프함 때문이에요. 세비지를 동물로 치면 길들이기 어려운 야생만화, 멧돼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무식한 터프함에서 오는 길들일 수 없는 매력이 가장 큰 장점이죠. 참고로 세비지는 국내에서 미친 개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 1대8 전동 몬스터 트럭은 어떤 회사의 제품이든 모두 비슷한 모터와 변속기를 사용하는데 왜 세비지에서만 저런 터프함을 볼 수 있는 건지 설명드릴게요. 요즘 잘 나가는 버기 베이스의 센터 디프 몬스터 차량들은 동력 전달 과정이 매우 심플합니다. 모터에 장착된 피니언 기어가 스퍼 기어와 맞물려 돌아가고 그 회전력이 바로 바퀴로 전달되죠. 반면 세비지는 이렇게 수많은 기어를 거쳐 동력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중간에 거쳐가는 기어가 많아질수록 최대 속력은 줄어들지만 폭발력과 토크는 큰 폭으로 증가하죠. 또한 세비지는 센터 디프 방식이 아니라서 동력 손실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런 동력 전달 방식은 몬스터 트럭이 아니라면 사용하기 힘든 시스템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차량 구조에서 오는 강성이에요. 센터 디프 몬스터의 차량 구조는 버기가 베이스인 만큼 상당히 단순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메인 프레임 위에 각종 기자재가 올라가는 상당히 간결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자, 이 메인 프레임은 메탈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생각보다 잘 휘어집니다. 이건 사실 일부러 휘어지게 만든 거예요. 차량에 충격이 발생하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짝 휘어졌다 펴지기를 반복하면서 충격에 유연한 대처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회복 불가능한 강력한 충격을 받으면 복구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센터 디프 몬스터 트럭들은
더 튼튼한 메탈 소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메탈 토크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세비지는 이렇게 메인 프레임을 양쪽으로 세우고 그 안에서 차량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가로 형태의 프레임보다 튼튼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하지만 정비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유연함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라 주행성도 가로 형태의 차량보다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비지를 모든 능력치가 골고루 뛰어난 센터 디프 몬스터와 비교하면 분명 모자라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원래 몬스터 트럭은 안정감 있는 주행성보단 강력한 토크를 바탕으로 화려한 스턴트를 보여주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장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최고의 몬스터 트럭은 세비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번 신형 세비지는 국내에 판매처도 없고 가성비와는 거리가 너무나 먼 제품이에요. 또한 요즘 차량들에 비해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초보자들에게 쉽지 않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가성비와 상관없이 몬스터 트럭의 원초적인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과 저와 같은 세비지 마니아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